오늘도 비타민 같은 하루 되세요. 5월 6일 수요일 비타민 딜리 뉴스 브리핑입니다. 학생 안전 최우선, 세종교육청 등교 대비 총력. 세종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느 지역도 다 비슷하게 준비들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짧게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등교 작업에 돌입한다.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은 4일 2020학년도 등교 수업 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감염병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등교 수업이라는 결정을 신중히 내린 만큼 우리나라의 방역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수준의 학교 방역 기준을 제시해 교육 공동체가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며 늦춰진 등교에 따라 학교가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학교 공부가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지원체계 내용을 보면 코로나 대응의 중심 역할을 해온 신학기 개학 지원단이 이번 등교 개학에서도 컨트롤 타워를 맡고 상황 전반을 총괄한다. 학교는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최적화된 방역 관리 체계를 세우고 교육청,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 관계기관과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해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계획이다. 학생 간 거리 두기도 적극 실천한다. 등교 시 학생 간 접촉이 최소화되도록 학년 학급별 등교 시간에 차이를 두는 등교 시차제를 권장한다. 교실 좌석은 최대한 거리를 둬 배치하며 학생들이 마주보는 일이 없도록 모둠 좌석 배치를 지향한다. 교육과정도 개인 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하고 이동 수업을 최소화하는 한편 모둠 활동 및 학습 도구 등의 공동 사용을 지향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과 세종교육 가족 모두는 자칫하면 아이들을 다시 가정으로 되돌려 보낼 수밖에 없다는 엄중한 상황을 직시할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과 예방수칙 그리고 위기 상황별 실행해야 하는 사항들을 지키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 다음은요. 충청권 4개 시도가 서로 같이 합심해서 추진하고 있는 방사광 가속기 그 이야기 부분입니다. 세종, 충남, 충북, 세종, 대전 이렇게들이 서로 지금 손잡고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방사광 가속기 부지 내일 판가름 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일 충북 청주, 오창 등 총 4곳을 대상으로 1조 원 규모의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부지 선정과 관련해 발표 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7일 부지 선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7일 발표 평가 1, 2순위 지역을 현장 방문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발표 평가를 통해 사실상 부지 선정이 결정될 것이라는 게 충북도의 판단이다. 충북도는 배점 비중이 가장 큰 입지 조건 50점에 초점을 맞춰 발표 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앞서 과기부는 부지 주요 평가 항목 및 기준으로 기본 요건 25점, 입지 조건 50점, 지자체의 지원 25점을 제시했다. 입지 조건은 부지 만족성, 지리적 여건 발전 가능성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오창 지역은 고속도로, 고속철도, 국제공항 등 X축 사통발달 교통망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2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하다. 특히 방사광 가속기 활용도가 높은 과학기술계와 반도체 산업 등 관련 업계는 부지 선정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방사광 가속기 활용자의 생활권과 부지 선정을 연계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충청권은 대덕연구단지를 포함한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38개 국책연구시설과 한국과학기술원 등이 위치하고 있다. 앞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립암센터, 국립세라믹기술원 등 10개 주요 연구기관은 2월 충북도와 업무 협약을 맺고 오창 지역을 최적합 구축지로 꼽았다. 방사광 가속기 구축은 충청권 공통 핵심 사업이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1월 제28회 충청권 행정협의회에서 방사광 가속기 충북 구축을 정부에 요청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고 4개 시도 광역의회 의장단은 지난달 27일 충북도의회에서 충청권 유치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560만 충청도민의 힘을 집결하겠다고 했다. 네, 내일 발표 난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은 다소 이제 광고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대전 거기 동구 홍도동에 다우 갤러리 휴리움 여기 지금 견본주택을 오픈한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인프라 집합소 다우 갤러리 휴리움. 지역 향토 건설사 다우 건설은 대전 동구 홍도동 다우 갤러리 휴리움,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다음 갤러리 휴리움인지 갤러리 휴리움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경성 2차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으로 추진하는 다우 갤러리 휴리움 아파트는 총 419세대로 조합원 공급분 220세대를 제외한 195세대를 일반 분양한다. 지하 2층, 지상 29층 5개 동으로 조성되는 다우 갤러리 휴리움은 전용 면적 49에서 74제곱미터 규모의 소형 위주로 구성된다. 홍도동 다우 갤러리 휴리움은 광역 교통편과 교육 환경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반 아파트보다 10cm 높은 2.4m 층고 설계로 개방감과 쾌적함을 극대화했으며 전 세대가 인기 높은 중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된 점이 다우 갤러리 휴리움의 특장점이다. 이 밖에도 평형대 관계없이 계약금 10% 중 1차 1,500만원 납부 후 1개월 뒤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는 정액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도금 60%, 6개월 후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이 투자 가치로도 상품성이 뛰어나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홍도동 다우 갤러리 휴리움의 모델하우스는 유성구 봉평동 1017-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는 2023년 1월 입주를 예정하고 있다. 홍도동 다우 갤러리 휴리움을 시공하는 다우건설은 대전 지역 중견 건설회사로 다양한 사회공헌을 활동을 펼치는 착한 기업으로 꼽히고 있다. 갤러리 휴리움은 인간과 자연, 건강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주거 낙원으로서 행복한 삶이 펼쳐지는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요. 전세 대출 막히자 월세살이 내몰린 1주택자. 사실 지금 1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1주택자들은 내가 지금 사는 집에 계속해서 이사 갈 일이 있는데 대출이 막 여러 가지로 막힌다거나 지금 내가 1주택이 있는 상태로 그걸 전세 줬는데 다른 데서 전세를 살고 있는데 옮기려고 하니 1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대출이 막히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을 쫓아낼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여러 가지로 나는 다른 지방에 주택이 있고 지금 이쪽에서 전세를 살아야 되는 그런 현재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한 대책들, 대출 규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실수요자들이 너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어서요. 이 부분은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으로 고가주택, 시가 9억 원 초과 보유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이 사실상 전면 금지되면서 전세 계약이 만료돼 새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가장 1주택자들이 어려움에 빠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집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선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가주택 전세대출 전면 제한 조치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해진 1주택자들이 집단 멘붕에 빠진 상태다. 대출금지 시행은 올 초부터였지만 실질적인 혼란은 봄 이사철을 맞아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실거주 전셋집을 옮겨야 하는 1주택자들의 경우 전세대출 규제를 과감히 풀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애초에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은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하지만 최근 주택 구입 시 자금 출처 조사가 강화되면서 이 같은 방법은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만큼 다시 대출 규제를 완화해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고가주택으로 정한 기준인 시가 9억 원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KB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 4월 13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 1,998만 원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 교수는 전세 계약 만기 시마다 은행이 자금 용도를 확인하는 식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면서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네, 다음은요. 위례에 두 건 줍줍에 현금 16억 들고 4,000명 달려왔다는 기사가 있어요. 줍줍이라고 하면 이제 무순위 모집, 청약 통장 없이 가서 이렇게 주워온다 이런 뜻으로 줍줍이라고 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양가 16억 원에 육박하고 규제로 인해 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위례 신도시 펜트하우스 2가구 무순이 청약 줍줍에 4,000명 넘는 인파가 몰렸다. 시중에 현금 부자들이 들고 있는 유동성 규모를 짐작하게 하는 상징적 사건으로 풀이된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집값이 하락하고 있지만 분양만 받으면 단숨에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본다는 기대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4일 위례 신도시 하남시 권역 중흥 S클래스에 나온 전용 면적 172제곱미터 펜트하우스 두 채 무순이 청약에 4,043명이 몰려 경쟁률 2021.5대 1을 기록했다. 이달 4일 나온 펜트하우스 두 채 1순위에 43명이 지원해 마감됐지만 계약까지 이어지지 못하자 이 물량이 줍줍으로 나왔는데 기회를 포착한 현금 부자 수천 명이 잇따라 신청서를 내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가 15억 원이 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또 전매 제한 10년이 걸려 2030년이 돼야 아파트를 매각할 수 있다. 결국 향후 10년간 보유 현금 15억 9천만 원을 아파트에 묻어놓을 여력이 있는 현금 부자만 4,043명이 몰렸다는 얘기다. 쌍용건설이 같은 날 수원시 권성구 일대에 내놓은 쌍용 더 플래티넘 오목천역 줍줍에 몰린 열기도 뜨거웠다. 이 단지 전용 39에서 84제곱미터 21가구가 줍줍 매물로 나왔는데 평균 경쟁률 477.8대 1을 기록했다. 롯데건설이 의정부시에 내놓은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폴에는 추후 부자격자 계약 포기분이 나올 것을 예상해 이례적으로 청약이 시작되기 이전인 4일에 사전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는데 인파 1733명이 몰려 눈길을 끌었다. 결국 경기도 하남시 위례 신도시와 수원시 의정부시 등 세 곳에서 진행한 무순위 청약에 총 24,810명이 몰린 셈이 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청약 시 수도권 비규제 지역과 광역시에 대해 예비 당첨자 비율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이 줍줍 열기를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새로 정한 대로 예비 당첨자가 대폭 늘면 미계약 물량이 나와도 당첨되지 못한 1, 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에게 계약 기회가 돌아가기 때문에 줍줍 물량이 나오기 어려워진다. 사실상 지난 4일 무순위 청약이 마지막 줍줍으로 거론되자 숨죽이던 예비 청약자들이 잇따라 신청서를 써냈다는 분석이다. 네, 예비 당첨자 비율을 지금 300% 막 이렇게 늘려서 실제로 이제 미계약분이 안 나오는 상황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 때문에 이제 이렇게 최근 이제 마지막이다 빨리 들어가 보자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실제로 현금 부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네, 오늘 비타민TV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미스터 홈즈 세종센터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